지난주에 이어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김천 수양관과 강릉 수양관 두 곳에서 3차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제52회 겨울 캠프의 마지막 차수이기도 한 이번 주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3,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전해지는 말씀과 복음반은 구원과 믿음의 역사로 이어졌고 오후에는 아카데미와 그룹교제가 진행됐습니다. 저녁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연극으로 만든 트루스토리와 합창 공연으로 예배가 풍성했습니다. 이번 3차 겨울 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기쁜 소식 양천교회 이현목 목사가 김천과 강릉에서 주강사로 말씀을 전한 가운데 박옥수 목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제52회 겨울 캠프에 이어 다음 주에는 2023 실버 겨울 캠프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학생 해외봉사단 굿뉴스코 22기 단원들의 3차 워크숍이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IYF 대덕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비 단원들의 파견국가 확정과 더불어 파견국 설명회, 각 나라 해외 지부장과의 만남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중 나라별 모임은 예비 단원들이 파견에 앞서 현지 지부장과 소통하고 활동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정식 단원이 됐음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고 IYF의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는 굿뉴스코 22기 단원들이 앞으로 1년간 마음껏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생각할 때 소망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에 흩어져 곳곳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22기 단원들의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2023 겨울 유스 캠프가 1월 8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중등부와 고등부가 나뉘어 각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그 가운데 충청 전라 지역 고등부는 군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서울, 경인, 강원 지역 중등부는 기쁜 소식 강북교회에서, 경상, 부산, 울산 지역 중등부는 기쁜 소식 마산교회에서 각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유스 캠프는 다양한 아카데미와 미니올림픽, 명사초청 강연, 야외 활동, 스캐빈저 헌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돋웠고 반별 모임 시간에는 겨자씨 하나를 교재로 토론했습니다. 또한 저녁 말씀 시간은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기쁨과 세계를 이끌 리더의 마인드를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폐막식으로 학생들의 소감 발표와 반별 장기자랑, 시상식 등을 통해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된 학생들의 앞날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주 강남과 강원, 울산 주일학교에서는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키즈 인성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울산교회는 7일부터 이틀간 울산 옥산초등학교 대강당에서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캠프를 진행했고 강원 지역과 강남교회 주일학교는 겨울방학을 맞아 9일과 10일 이틀간 캠프를 열어 마인드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야외 활동과 독서 토론 등으로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중 강남교회 캠프는 혼자보다 함께 빛나는 우리라는 주제 아래 어린이들이 직접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적극성과 참여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친구의 겉모습을 보고만 사귀었어요. 그런데 이번 리더십 캠프 강연에서 친구의 마음의 맛을 봐야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6학년 새 학기가 되는데 이번에는 친구를 겉모습으로 보고 사귀지 않고 친구의 마음의 맛을 알아서 친구와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키즈 인성 캠프는 나태해지기 쉬운 겨울방학, 어린이들의 마인드를 키우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베냉 기쁜 소식 코토뉴 교회가 월말에 있을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전도자 훈련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저녁 성도 400명 이상이 참석했고 온라인 생중계로 전 지역의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명확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훈련 과정은 창조와 인생, 죄, 율법, 복음 4가지 주제 강연으로 꾸며졌고 주변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성경 세미나로 사람들을 이끌 성도들의 모습을 기대케 했습니다.
1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미얀마 기쁜 소식 미찌나 교회가 2023 드림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양천교회 드림캠프팀을 초청해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 및 청년 300여 명이 인생의 의미를 주제로 2023년 목표 발표회, 1분 꿈 영상 대회 등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복음 강연과 반별 교제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학생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드림캠프 참석자들은 마음에 새롭게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천교회 은빛사랑회가 2일부터 4일까지, 9일부터 11일까지 2회에 걸쳐 실버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춘천 숲체원에서 겨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과 마인드 강연이 진행됐고 참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발견하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기쁜 소식 서부산 실버대학도 3일과 10일 각각 거제도에서 실버 캠프를 진행해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했고 서부산교회 박경등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양천과 서부산교회는 매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지역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다문화팀과 러시아어권팀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국립횡성숲체원에서 겨울 가족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총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숲체원 주변 지도를 들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미션 임파서블, 한지를 이용한 전등간 만들기, 사진 찍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저녁에 열린 힐링 콘서트와 말씀 시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죄에서 해방됐다며 기뻐했고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 주최 측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1월 8일 다문화 가정 및 유학생과 함께하는 겨울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양평 미리네 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캠프는 가족 단위 참가자 80여 명이 함께했고 마인드 레크리에이션과 눈썰매 체험 등으로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김도준 목사는 사람의 행복은 죄의 짐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다음 주 독서 캠프를 통해 지역 가정들과의 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부천교회 실버 다문화팀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국립횡성숲체원에서 겨울 힐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을 벗삼아 마인드 레크리에이션과 숲체험, 공예체험, 명소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기쁜 소식 부천교회 김성현 전도사가 마인드 강연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사함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부천교회는 앞으로도 기획 행사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교류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링컨하우스 강릉스쿨의 제10회 졸업식이 1월 7일 본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졸업 발표회를 겸해 열린 이번 졸업식에는 박용승 부총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내빈들이 참석했고 학생들은 지난 3년 동안 만들어진 건강한 마인드를 밴드와 댄스, 연극 등 다양한 공연 속에 감동적으로 녹여냈습니다. 링컨하우스 강릉스쿨은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을 갖춘 성공적인 대안학교의 롤모델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 실버대학에서 1월 10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1일 캠프 및 실버잔치를 열었습니다. 2023 겨울 실버 캠프를 앞두고 전주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겼고 전주교회 정용만 목사가 실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주 실버대학은 올해 신년사 말씀을 받아 2023년에도 지역 어르신들이 실버대학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를 소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부인회는 1월 10일 가족들을 위한 온라인 행사로 보이는 라디오 묵은지를 진행했습니다. 묵은 갈등을 풀고 행복한 지금을 위해라는 줄임말로 참석자들은 가족 소통을 주제로 한 사연들을 가지고 서로 공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어 김태용 마인드 강사가 성경을 통한 마음의 세계에 대해 강연한 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안산교회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겨울 캠프를 소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산 시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